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시중의 마트들을 좀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마트마다 이렇게 종류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와인은 다 2만 원대 와인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와인은 샤또. 샤또 들어가면 프랑스에서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블렌딩된 와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도 그 오메독 지방이라고요. 오메독이라는 거는 오는 약간 가운데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메독에서도 가장 중심 부분에 있는 그 오메독 지방의 샤또 시트랑. 그래서 이 오메독은 포도 품종도 거의 반반으로 많이 블렌딩을 합니다. 해마다 블렌딩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가 이렇게 사이좋게 반반씩 이렇게 블렌딩이 돼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하고요. 물론 뭐 그랑크루 급의 아주 고급 와인은 아니지만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가 블렌딩 됐을 때 이런 맛이 기준이 되면 내 선호도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랑크루 가격대가 한 5만 원 좀 넘는 선에서 이제 그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좋은 날, 뭐 생일이나 뭐 기념일 때 좋은 와인 한번 보르도 와인 이번에 마셔봐야지 하면 그랑크루 한 5만 원대 조금 넘는 그랑크루 와인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저도 와인 초보 시절부터 쭉 마셨던 와인이라서 이게 보면 이게 저희가 판명이 아니지 예전에 제가 할인 매장에서 샀던 한 10몇 년 됐겠죠. 2002년 빈티지니까. 그래서 할인 매장에서 저도 와인 초보 시절에 즐겨 마셨던 와인인데요. 와인 빈티지가 아마 한 2016 정도 빈티지가 될 거예요. 최근에 출시되는 빈티지는. 근데 보통 조금 정상 가격은 보통 3만 원, 할인 가격은 한 2만 원 중반대에서 사시면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셔갖고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보르도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제가 지롱드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좌안 우안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좌안에 유명한 빌라지들이 많고 그랑크루들은 좌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안에도 그랑크루가 이제 1955년에 생테밀룡에서 만들어지면서요. 우안에서는 가장 그 넓은 지역이 이제 생테밀룡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 왼쪽은 좀 상류 쪽 자갈도 많고 그래서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이 메인인데 강 오른쪽은 이제 좀 진흙 토양이 많고 메를로가 좀 더 잘 자라는 토양이라서 메를로가 메인이 된 품종은 좀 어떤 느낌일까라고 했을 때 그 강 오른쪽에 생테밀룡 지역에서 메를로 베이스가 된 메를로가 7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안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까베르네 프랑, 이름이 비슷하죠. 까베르네 소비뇽하고 까베르네 프랑이라는 또 보르도에서 가장 또 우안에서 많이 쓰는 토착 품종인데요. 그래서 메를로가 70%, 뭐 까베르네 프랑이 한 30% 정도 들어가는데 우안 지역에 해당하는 샤또들은 어떠한 맛의 스타일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비교해 보시기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직접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25,990원? 정확한 가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티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코스트코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빈티지는 2013년 빈티지인데요. 2013년은 그렇게 좋았던 작황이 좋았던 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숙성이 오래 가능한 와인은 아닌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숙성이 빨리 되기 때문에 빨리 마셔도 조금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티지에 따라서 마시는 시기를 좀 조절해서 드실 수 있으면 그것도 어떤 빈티지를 고르는 어떤 선택의 묘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요리할 때 아마 그 유심히 보시면 스테이크 소스에 뭐 포트 와인 소스라고 적혀 있는 거를 이제 앞으로 유심히 보시면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포트 와인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그 포르투갈에 생산되는 와인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포트 와인은 기본적으로 워낙 보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숙성한 포트 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유심히 보시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10년 숙성된 타우니 포트 와인인데요. 포르투갈은 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배로 운송을 하다가 와인이 열화, 아주 고온에 노출이 돼서 와인의 품질이 변질돼서
상품화하지 못하는 와인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와인을 좀 상하지 않게, 보통 우리가 위스키는 그렇게 보관에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장식장에도 많이 진열을 해놓으시고 실제로 그게 그 위스키의 품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차가 난 그 포르투갈에서는 그 와인을 보통 이제 발효를 하면 발효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당이 알코올로 이제 변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발효가 막 이루어질 때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그러면 강한 알코올을 미리 집어넣자. 거의 한 70% 정도 되는 알코올을 이제 일부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 와인이 발효가 되다가 너무 이제 센 알코올이 들어오니까 발효가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는 조금 높은데 당도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보관성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 포트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 와인이 알코올 도수가 20도거든요. 꽤 높죠. 예전에 저희 진로 소주 거의 도수인데 포트 와인의 가장 큰 장점은 보통 와인은 저희가 오픈하면 하루도 뭐 몇 시간만 지나도 정말 짧게는 2~3시간만 지나도 약간 이제 산미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포트 와인은 오히려 2~3시간이 지나서 더 이렇게 단맛도 잘 올라오고 맛이 더 풍부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는 뭐 한 2~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병을 오픈해 놓고 물론 이제 막에는 막아주시는 게 좋겠죠. 한 잔씩 조금씩 이렇게 따라서 집에서 이렇게 맛을 혼자 혼술을 하셔도 아주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포트 와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 알림 서비스가 되니까요. 알림 기능도 같이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